내신 국어 시험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학이죠. 내신 시험은 출제 작품에 대한 학습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주로 암기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문학을 공부할 때는 복잡한 해석이나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것보다는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내신 시험은 정량화된 평가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 창의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지도해 주신 내용을 잘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작품에 대한 주요 개념이나 어휘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문학시험은 교과서의 목차대로 시험지에서 작품이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이 있는 외부 지문이라든지 작품이 함께 항상 연관되어서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의 작품이 있을 때 그 작품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박스에서 어떠한 추가 작품들이 같이 세트로 묶여 출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될 경우에는 작품이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시어의 상징성이라든지 표현 방식 또는 화자의 현실인식이나 태도가 같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다른 작품들이 하나로 묶여서 이를 매개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리의 이연에서 화자가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형상화되어 있다고 하면 외부 작품 가운데 아리랑의 경우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와 같은 원망의 정서가 동일하게 들어있는 작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이나 작품의 경우에도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내용들과 아주 관련성이 깊은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배운 작품들과 어떤 공통점과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외부 지문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학시험에서는 암기된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지식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법이라든지 시상정계상 특징과 같은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서도 오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학의 개념이나 개념어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적들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개념을 알고 공부를 마쳤다는 것은 그 개념을 첫 번째 암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암기된 지식을 통해서 몇 가지 예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특정 시어나 한자 성어 또는 개념어를 직접 물어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개념이나 내용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정확하게 학습하고 넘어가는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독서 시험을 볼 때 교육청 모의고사의 지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는 문학과 달리 암기형이 아니라 사실적 사고라든지 이해력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의 형태와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독서의 경우에는 지문을 새로 창작하지 않고 있는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변형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포함된 교육청 모의고사의 독서 지문을 공부할 때에는 내용이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경우에는 정답의 근거와 함께 오답이 오답인 이유까지도 해설지를 참고해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문을 창작하거나 재구성하기보다는 이미 출제된 문제의 선택지의 단어를 몇 개를 바꾸거나 그 배열을 변경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학습의 습관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 내신 독서 문제에서는 정답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신 독서를 공부할 때는 정답과 더불어 오답이 되는 근거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법 영역은 개념과 문제풀이가 비교적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문법의 이론만을 아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실제로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개념을 공부한 다음에는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이를 응용해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법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보기에 문법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 개념을 현실 언어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한 예시를 찾으라는 문항들이거든요. 따라서 문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예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정답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론만을 알고 있거나 선택지의 정답만을 암기했을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거꾸로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특히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다져나가는 학습이 더욱 효과적일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문법을 공부하실 때에는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에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이를 내면화하고 체화하는 훈련을 꼼꼼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